2024년 가격 정체 혹은 일부 하락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이 실거주자라고 하면 이후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세 거주자의 경우 2022년의 전세 가격 대폭락은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 전세 가격은 항상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그 이상 상승해 왔다. 본인 거주 단지의 25평 혹은 33평 분기별 평균 전세 가격을 보면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의 전세 폭락이 아주 예외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만큼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 신규 주택 물량이 없어진다면 투자자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트렌드 2024는 매년 나오는 부동산 시리즈로 김경민 저자님의 올해로 부동산 트렌드 세 번째 출간입니다. 김경민 저자님은 하버드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 박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대학원 정보시스템 석사, 서울대학교 지리학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사회혁신 전공 교수로 계시고요. 유튜브에 김경민의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관련 영상도 올리고 계시네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섭렵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셨네요. 벌써 세 번째로 부동산 트렌드에 관한 책을 내고 계시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우선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처음에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되짚어주고 있고요. 저자님이 2023년 부동산 트렌드에서 예측한 빠른 부동산 하락폭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로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를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서울과 비서울의 가격의 차이점, 부산, 울산, 경남시장, 부산은 하나로 묶고 대전, 세종시장을 하나로 묶고 광주, 대구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도표와 함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과 서울시를 구별로 나누어서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서울시 구별 아파트 세대수, 평당가 순위, 고가 아파트 시장, 중저가 아파트 시장, 그리고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경우는 구 단위까지 범위를 좁혀서 흐름을 살펴보고 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의 가격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죠. 서울과 비서울 가격 흐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의 흐름이 세부적으로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 지역은 가격의 흐름이 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단초를 입주 물량으로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1년 평균 준공 물량은 34,255세대, 최소 준공량은 2012년에 약 23,000세대다. 2012년 준공 물량이 적은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 위축과 연관된다.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시점에는 개발 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아 인허가 물량이 적어지는데 그로부터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24년 이후 서울의 예상 입주 물량은 매우 낮다. 2024년은 약 1만 5천 세대, 2025년은 약 1만 7천 세대, 그리고 2026년은 동대문구 이문동과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 물량이 예정대로 나오는 경우 6천 세대에 불과하다. 2026년에는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20개 구에서 입주 물량 집계가 없다. 부동산 입주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략 3, 4년 전 인허가가 나오고 건설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인허가 물량이 2026, 2027년 입주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현재 인허가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이 뉴타운과 이문 뉴타운과 같이 오랜 기간 준비되었던 뉴타운 개발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년과 2025년 물량은 과거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2026년 이후는 더 처참할 수 있다. 입주 물량이 이 정도로 부족한 경우 2025년 이후 전세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대폭락의 2022년 상황과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그 해에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자님은 거래량과 PF 대출 연장, 빌라포비아, 초품화, 즉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국고채 10년물 금리 또한 향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100m 멀어질 때마다 집값이 1,200만 원씩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교육 여건 측면에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인접지를 부모들이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직접 투자에 좋은 구체적 내용으로는 서울시 8개 대장 단지를 평형별로 상세히 분석해서 가격 트렌드와 데이터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하락기, 상승기, 하락기, 정체 반등기로 나누어서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인사이트도 물론 주고 있고요. 그럼 그 5가지 인사이트 가운데 업무지구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의 중요성. 8개 단지 모두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단지들이다. 도곡 렉슬과 반포자이는 강남 업무지구 가운데 위치하며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약 1만 5천 세대는 강남 업무지구 바로 인근이다. 왕십리 뉴타운은 종로 중구 업무지구와 성수 업무지구의 중간에 위치하며 남산타운은 종로 중구 업무지구와 강남 업무지구 사이에 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종로 중구 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 사이에 있으며 인근의 공덕동에도 효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위치한다. 서대문 DMC 파큐부자이는 기존의 빅3 업무지역인 종로, 중구, 강남, 여의도와는 지리적 거리가 있으나 미디어 중심으로 성장하는 상암 DMC 업무지구와 콘텐츠 산업의 메카인 홍대, 합정지구와 가깝다. 관악 드림타운은 여의도 업무지구와 구로, 가산 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이러한 거대 업무지구를 잇는 대중교통망이 2호선이다. 2호선은 강남, 잠실, 성수, 을지로, 광화문, 홍대, 합정지구를 연결한다. 또한 2호선에는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많은 대학이 있다. 따라서 자체 업무지구가 거대하게 자리 잡은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호선 내부와 외부를 기준으로 아파트 시장이 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강북 지역이 강남에 비해 학군이 다소 여류해 있음에도 업무지구 접근성이라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가격대는 잠실 엘리트보다는 낮지만 강동구 대표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에 비해 높다. 종로, 중구 업무지구와 가까운 경희궁 자이 역시 규모는 1000세대 남짓의 약간 작은 단지인데 엘리트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다. 강북 업무지구 접근성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향후 도시개발계획 전략과 방향에 따라 강북 지역에서도 강남 수준의 생활군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경민 저자님은 2025년 이후
서울의 입주 물량의 감소로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의 주거 복지가 심하게 타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정부의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을 5가지로 제언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 주도의 큰 리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임대료를 제어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구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리츠 형태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으로 민간 아파트를 매입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내면 리츠 운영회사들한테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내부와 인근의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랜드뱅킹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서울시 내부와 인근 외부로 유효지를 아파트 개발이 즉각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서 아파트 개발이 즉각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로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중 실질적으로 그린 기능을 상실한 지역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지요. 이외에 저렴한 토지 기반 아파트 대량 공급, 전세의 반전세화의 제도화, 민간 공동 협동 개발 형태의 개발 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3년에 핫했던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어떠한 상권이 히트를 칠지 자세한 데이터로 분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은 많은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티브 기업의 본거지가 되었고 과거 도심 내 중공업 지대였던 특유의 공간 구조와 동네 분위기, 같은 시기 한강변에 공급된 고층의 고급 아파트 및 향후 재개발로 인한 주거 수요 증가 등을 들고 있는데요. 반면 임대료 상승률도 서울시 1위라고 하니 아무리 핫한 장소라고 해도 여러 면에서 상권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들어갈지를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 혹은 할 계획이 있는 분들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거주해야 할 장소의 임대료 상승이나 미래에 내가 살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더불어 읽다였습니다.